네, 안녕하세요. 입시 컨설턴트 이쌤입니다. 네, 오늘은 입시 정보가 아닌 이제 고3까지 성적이 망해가는 대학 입시 실패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부제로는 재수로 가는 길입니다. 사실 이 커리큘럼을 계속 따라간다면 당연하게 대학 입시 실패가 이루어지겠지만, 물론 이 커리큘럼을 따라가더라도 성공한 케이스가 간혹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중3, 고1,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커리큘럼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. 물론 대학 입시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따라가셔도 괜찮습니다. 자, 그럼 이 커리큘럼은 일단 중3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. 우리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학 입시를 잘 모릅니다. 대학 입시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막연하고 욕심만 많습니다. 욕심쟁이들입니다. 그래서 희망 대학은 대부분 이때는 스카이입니다. 스카이, 서울대, 고대, 연대까지 가고 싶어 하고 입시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. 공부도 안 합니다. 그리고 사실 중학교 때 공부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. 머리만 좋으면 성적 당연히 잘 나옵니다. 왜냐면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일단 많고 그렇게 시험이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는 않습니다. 그냥 머리 좋아서 학원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도 충분히 고득점이 나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 아셔야 되는 게 중3 때 보통 내가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그 입시 전략 그런 게 윤곽이 나옵니다. 그래서 대입에 윤곽이 좀 나온다.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입시를 지금 치룰지, 성공적인 입시로 향해서 어떻게 갈지 좀 입시 전략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. 이때.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 실패로까지 가는 커리큘럼에서는 당연히 중3 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. 자, 그렇게 이 학생들이 고1이 됩니다. 그러면 1학기 이제 첫 시험이죠. 1학기 첫 시험인 중간고사에서 당연히 두 가지 유형의 학생이 나옵니다. 첫 번째는 시험 잘 본 학생이 있을 수 있겠고, 그리고 시험에 망친 학생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시험에 잘 본 학생들은 대부분 꾸준히 열심히 해서 대입을 좀 성공적으로 치릅니다. 그래서 우리 이 커리큘럼, 이 실패, 대학 입시 실패로까지의 커리큘럼에는 해당하지 않고, 물론 이 잘 봤다, 첫 시험에 잘 봤다고 한 학생들이 모두 다 성공으로 가진 않습니다. 당연히 꾸준히 관리해준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, 원래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계속 먹는다라고 하잖아요. 자, 근데 이제 시험에 망친 학생들이 이 커리큘럼의 주 타겟인데, 이 망친 학생들은 내신 등급이 일단 당연히 안 나왔겠죠. 내신 등급도 안 나오고 내신 성적도 당연히 안 좋았겠죠. 그래서 이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, 그래, 나는 정시로 갈 거야. 정시로 대학에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. 나는 정시파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문제는 이 학생들이 수시가 뭔지 정시가 뭔지를 몰라요. 수시 정시 뭔지 몰라요. 그래가지고 공부도 당연히 안 하죠. 공부도 안 하고 고민만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고1 때는 교육청 모의고사를 봐요.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는데, 이게 지역별로 교육청에서 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보지도 않고 어떤 지역에서는 보는 이렇게 되는데, 보통 매년 한 2회 정도 이상은 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, 문제는 이 교육청 모의고사를 망합니다. 왜? 공부를 안 하니까. 이 교육청 모의고사라는 게 실질적으로 학생의 교육 커리큘럼에 맞춰서 학교에서 나간 그 진도에 맞춰서 보통 출제가 되는데, 내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친구가 모의고사를 잘 볼 수 있을까요? 물론 고1 초반에 보는 모의고사는 중학교 때 범위도 들어가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 가지고 있던 그런 머리라든지 지식들로 어떻게든지 등급은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대부분 망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작을 해요. 자기 합리화를 시작을 하는데, 어떻게 자기 합리화를 하냐면, 이건 수능이 아니야. 수능의 연습이야. 그러니까 망해도 괜찮아. 수능 때만 잘 보면 돼. 그리고 나는 아직 모의고사 공부를 안 했어.
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이렇게 이 학생들이 이제 고2가 됩니다. 그러면서 이미 마음속에는 나는 정시파야, 나는 오로지 수능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사실 뭐 내신 공부하지 말고 그냥 뭐 수능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학교 커리큘럼과 상관없이 진짜 수능 범위에 맞춰서 뭐 인강을 보시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또 괜찮을 수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시험 기간에 괜히 걱정됩니다. 이 걱정 때문에 학생들이 고민을 한 3주 해요. 그리고 시험 직전 벼락치기 공부를 합니다.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. 나는 정시파인데. 그래서 당연히 내신 성적이 안 나오겠죠. 내신 성적 당연히 안 나오고 뭐 등급도 안 나오겠죠. 자, 그런데 이 와중에 유혹이 옵니다. 어떤 유혹이냐면 대학교 입학처라든지 어디가에서 이제 뭐 작년도 학종, 입시,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평균 등급 컷을 봐버립니다. 그러면서 뭐야, 인서울에 있는 학교가 뭐 3등급 후반, 뭐 4등급 초반에 평균 컷이 이루어져 있네. 그리고 최저 컷을 봤더니 5등급 학생도 가고 진짜 뭐 5등급 중반 학생도 붙네. 야, 그러면 나도 비교과 잘 싸우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뭔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고2 때 한 중반쯤 됐을 때 비교과 관리를 해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비교과 관리를 1학년 때부터 해보지도 않았던 친구가 잘 할까요? 당연히 애매하게 하겠죠. 애매하게 하고 뭐 내신 성적 자체가 안 좋은데 어떻게 됩니까? 사실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. 학종은 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적 분석과 비교과 분석을 서류 분석을 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이 실패, 대학 입시 실패 커리큘럼, 성적이 망해가는 이 커리큘럼 따라가는 학생들은 뭐 당연히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죠.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애매하게 그냥 뭐 진로나 조금 맞춰놓고 뭐 수행평가에서 그거 맞춰서 좀 진행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모의고사는 망해요. 왜냐? 이때부터 이제 모의고사가 학교에서 이제 진도 나간 부분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당연히 뭐 내신 공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안 한 학생이 뭐 잘 돼 있을까요? 이런 뭐 공부가 당연히 안 돼 있죠. 그래서 모의고사를 망합니다.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망한 다음에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. 왜냐? 난 계속 망해왔으니까.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작합니다.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면 똑같이 고1 때처럼 이건 수능이 아니야. 그리고 나 운 좋으면 지금 비교과 관리 좀 했으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운 좋으면 붙을 수 있어.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네. 야, 괜찮아. 그리고 나 아직 모의고사 공부 안 했어. 똑같이 지금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. 자,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이제 고3이 되겠죠. 자, 고3이 되면 학생들이 이제 주변에 상담을 좀 진행을 합니다. 주변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이때부터 사실 뭐 진짜 뭐 정시에 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시 전략을 잘 짜시면 성공적으로 솔직히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대보다 좋은 학교를 가실 수 있거든요. 근데 문제는 이때도 고민만 합니다. 고민만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모의고사들을 봅니다.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쭉 보면서 성적이 당연히 안 나오죠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사실은 고3 초, 사실 고3 초도 늦어요. 고2 말 때부터 내가 진짜 전략 제대로 갖고 가셔서 뭐 교과를 가져갈지 진짜 종합 전형을 제대로 해볼지 아니면 수능에 올인할지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대로 판단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을 맞이합니다.
이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되게 재밌는 게, 이제 차근차근 준비했던 친구들은 뭐 자기 전형에 맞춰서 뭐 학종도 쓰고 뭐 교과도 쓰고 하면서 뭐 되게 뭐 인서울급 학교들을 쓰겠죠, 주변에. 그러면 욕심이 생겨요, 나도. 아, 뭐야, 나도 수시에서 어차피 수시는 도박이잖아. 이거 누가 붙을지 몰라. 그리고 준비했던 애들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나는 써볼 거야. 근데 이 학생 일단 이 지금 입시 실패 커리큘럼을 타는 학생이 교과 등급이 좋을까요? 당연히 안 좋습니다. 그래서 교과 전형, 뭐 내가 원하는 학교 인서울급들은 못 써요. 그리고 뭐 비교과 관리 됐을까요? 안 됐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학종도 못 써요. 근데 문제는 아까 학종 평균 컷을 내가 2학년 때 봤다 그랬잖아요. 이 학종 평균 컷.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랑 면접 잘하면 붙을 줄 알고 써요, 학종을. 그리고 떨어져요. 자, 그리고 이 학생들의 메인 수시, 그러니까 수시에서 이렇게 써야겠다. 수시에서 메인 카드는 논술을 갖고 갑니다. 논술. 예전에는 뭐 적성이 있었는데 논술을 가져가는데 저는 보통 이제 논술을 이야기할 때 보통 그 학교에 갈 학생들이 뭐 꾸준히 공부를 해온 상태에서 논술에서 이제 보는 그런 시험 유형들을 익힌 다음에 논술 전형을 봐서 이제 대학에 합격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, 이제 지금 이 실패 커리큘럼을 쭉 따라온 친구들은 학업 공부 당연히 안 했겠죠. 이 상태에서 비싼 돈 내고 논술학원 다니는 거예요. 비싼 돈 내고 논술학원 다녀가지고 논술학원에서 이야기합니다. 야, 너는 좀 약간 뭐 이렇게 글 쓰는 재주가 있어. 아니면 너는 좀 뭐 수학 공부를 좀 잘하는 것 같아. 야, 이거 좀 잘 다듬으면 야, 어떻게 될지 몰라. 일단 최저 등급만 맞춰놓으면 돼.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럼 우리 학생들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어요. 그래서 이제 뭐 6논술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4논술 2학종을 쓴다든지 아니면 2논술 뭐 4학종을 쓴다든지 뭐 이런 조합들을 만들어냅니다. 자,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? 그 다음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던 대로 뭐 사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. 입시 실패하는 겁니다. 그리고 재수학원 가는 거죠. 또는 원하지 않는 대학교, 원하지 않는 대학교 가는 거죠. 이게 지금 그 입시 실패하는 데까지의 커리큘럼이에요. 그래서 좀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면 일단 고1 첫 시험 망쳤어요. 그리고 정시에 올인합니다. 근데 문제는 공부 안 해요. 그리고 고민만 해요. 그리고 3학년 때 논술 지원해요. 참고로 3학년 이 논술은 작년도 연대 논술 같은 경우, 그러니까 올해 연대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이 70대 1이었어요. 70대 1. 기본적으로 논술은 뭐 3, 40대 1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. 녹화 중에 갑자기 컴퓨터가 렉이 걸려서 지금 꺼졌는데, 아무래도 이 실패 커리큘럼을 제 컴퓨터도 좀 놀랬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부분은 먼저 전략을 잘 짜셔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거든요.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입시 전략을 갖고 공부를 하고, 그리고 어떤 입시 전략이 됐던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에요. 근데 이 성적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열과 성을 다한다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오늘 이쌤 영상 도움 많이 되셨나요? 네,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